안녕하세요.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는 아메이비오 이은채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제가 연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뭐냐면 피부 미인이 되려면 피부 미인이 되려면 우리가 피부 미인이 되려면 건강하고 일맥상통해요. 피부 미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피부 미인은 땡땡땡땡 뭘까요? 맞춰주세요. 피부 미인은 땡땡땡땡. 피부 미인은 뭐다? 선물 드릴게요. 피부 미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누구한테나 중요한 거 두 가지. 잠 잘 자야 된다는 거. 네. 수면. 네네네. 그러면 피부 미인은 사장님 땡땡땡땡이 뭘까요? 잠. 이거 CF에서 다 나왔는데. 식품. 잠꾸러기. 일단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사장님 맞으셨으므로 마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잠꾸러기예요.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 피부 미인이 되려면 중요한 거 두 개, 물과 잠이에요. 기본이에요. 물과 잠. 그래서 건강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부도 늘 말씀드렸듯이 그 신생아세포 올라오는 그 주기가 진피층에서 올라오는데 그 진피층의 근원이 돼서 올라오는 게 혈액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피부 미인은 잠꾸러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렵지 않게 했는데 잠이 종류가 있어요. 쪽잠, 꽃잠, 꿀잠. 자, 요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쪽잠은 한 10분 정도의 잠이에요. 쪽잠은 한 20분 정도의 잠. 그럼 꿀잠은 몇 분일까요? 30분. 빙고 맞추셨어요. 선물 하나 드립니다. 네, 보통 30분에서 40분 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쪽잠은 그럴 때 있어요. 딱 5분 10분 잠들었어요. 잠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자긴 잤어. 아주 짧게 그 정도. 이거는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나 잘 자고 일어난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요 세 가지 해주면 좋아요. 낮에. 특히 연령대가 40대 이후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오후쯤 되면 안색이 피곤했는데 잠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거울 봐도 피부가 뽀얘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순한 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꿀잠은 30분 40분 정도인데 기가 약한 사람한테는 요 정도가 맞아요. 요 정도. 기가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가 센 사람은 요 정도만 자도 좋아요. 근데 3, 40분을 넘어가서 막 1시간을 자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오히려 1시간 이상 자는 낮잠은 밤에 이렇게 수면에도 안 좋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쪽잠, 꽃잠, 꿀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우리가 잠하고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건 잠은 우리가 보통 밤에 자죠. 내 몸의 밤에 장기는 신장이에요. 그리고 신장은 쉬는 장기예요. 쉬는 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육을 쓰고 활동하는 장기는 간이 주관을 하는 거고 내가 쉬고 자고 밤에 살아는 장기가 신장이에요. 그래서 밤 10시에서 2시까지가 이 배리어 존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배리어존.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가 배리어존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재생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재생 세럼 이런 걸 바르고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쉬는 장기죠, 밤에. 그래서 신장은 밤에 쉬고 밤에 살아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잠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낮에 아까 활동을 해서 근육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낮에 활동을 하면 우리가 햇볕을 받고 활동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요. 이거는 밤에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햇빛을 봤을 때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멜라토닌이 되는 건데 이게 낮에는 햇빛을 봐요. 그럼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걸 재료로 밤에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낮에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만약에 안 좋잖아요. 신장을 좋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신장을 좋게 하려면 물 관리를 해야 돼요. 물요법. 근데 신장이 근데 이제 뭐 붓고 뭐 물요법이 안 되고 붓는 사람은 신장과 신장 둘 중에 하나가 나쁜데 그건 이제 그 몸에 따라서 다른 거는 그 구분을 하는 거고 신장은 쉬는 장기인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은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해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햇빛을 받아도 합성이 잘 안 된다. 신장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요게 안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요게 안 생겨. 세로토닌이 안 생기면 우리가 바로 힘들죠. 그래서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 쉬기 위해서 활동한다? 뭐 어떻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신장은 우리가 병원은 예방학이 아니고 치료학 수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한 75% 정도 망가져야 판독이 돼요. 병원은. 근데 신장은요 한 20-30%만 망가져도 수명이 내가 한 10년 다 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신장은 중요한데 양의학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양자기학 공부할 건데 그러면 양자기학은 예방학이에요. 병원에서는 예방학 안 합니다. 돈이 안 돼요. 일단 환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냥 냅둬야 돼. 아프든 말든. 그래 와야 돈이 되잖아요. 예방학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찾아갔을 때도 당신 식습관이 어때요? 당신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요? 꼼꼼히 묻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예요. 그 사람의 우리 성인병은 다 식생활병이거든요. 혈액순환이 무너지고 배변 상태 안 좋고 식생활병인 건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 생활상을 묻지 않고 항생제나 약이나 띡 처방해주는 의사는 정말 저는 좀 귀차니즘이거나 돈밖에 모르거나 이건 것 같아요.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그 의사 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도대체 그동안 당신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는 양자계학이 이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세상은 물리학으로 다 논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세상은 다 음양에 좋아요. 그 양자기학인데 그걸 물리학이라니까 양자 물리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바디 측정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뭐 옷 걷고 MRI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측정을 하는데 내 혈관의 근육 상태 탄력도가 몇 %인지 신장이 몇 % 안 좋아졌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요렇게 살던 대로 살면 당뇨가 올지 몇 년도에 암이 올지 이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가 좀 노력을 해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죠. 식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뭐 됐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를 좀 이렇게 좀 요새는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거잖아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얼마큼 사느냐가 누워서 오래 살면 뭐예요?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해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지면 또 어떤 아까 이제 세로토닌, 멜라토닌 얘기했는데 림프구 수치가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림프구라는 건 뭐냐면 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죠. 하수도에 내 몸에 나쁜 걸 버리는 작용을 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림프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사람은 뭘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해독이 보충이에요. 그래서 배변이 잘 돼야 되고 혈액이 잘 도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버리는 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물을 틀죠. 버려지지 않는데 물을 수돗물을 틀면 뭐예요? 그것과 마찬가지고 그 림프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자 잘 때 우리가 잘 때 옆으로 누워 자잖아요. 옆으로 누워 자면은 눌린 쪽에 주름이 와요. 그 뇌천자도 ing상 써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누워서 하는 사람도 중력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눕잖아요. 한번 내가 똑바로 누워서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중력에 의해 당겨졌기 때문에 좀 어려 보여요. 좀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도 이제 돌아오는데 나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정말 왼쪽으로 잘 누워 자는 사람은 습관이 왼쪽으로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왼쪽이 더 늙어 있어요. 이렇게 반 가리고 보면 이렇게 티가 나요. 저는 좀 위가 약하고 위가 약한 사람들은 자꾸 왼쪽으로 눕고 싶어 하고요. 다리를 왼쪽 다리가 위로 꼬이게 눕고 싶어 해요. 앉고 싶어 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오른쪽으로 눕고 싶어 하고 이렇게 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밥을 막 먹었는데 밥 먹자마자 눕는 건 안 좋지만 밥 먹자마자 누울 때 왼쪽으로 누우면 좀 더 편한 거예요. 자궁이 안 좋을 때 왼쪽으로 누우면 좀 더 편해요. 그런 상태 말고 우리가 자면 이렇게 뒤척뒤척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냥 딱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자는 사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옛날에 위가 안 좋아서 왼쪽으로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딱 반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굴 나이가 달라요. 내가 거울을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습관을 좀 많이 고쳤어요.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얼굴의 균형과 이게 스트레칭도 하죠. 네, 그렇게 하면서 기계 돌리죠. 잘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 거울 내가 누워 거울 이렇게 봐보세요. 더 어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주무셔야 돼요. 주무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불면증이 올 때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뭐냐면 호두죽. 뇌를 좀 안정화시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서태후 왕비가 즐겨 먹었대요. 그다음에 우유, 바나나 이런 거, 트립토신 성분이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해주고 대추, 약간 달달하고 편안함을 유도해요. 우리가 위장이 편안해야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은 칼맥디가 이제 이 비타민 D도 있고 아무래도 칼슘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도 강화시켜주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가 이제 저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간 칼맥디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간단한 체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신장을 자 다리를 자기 어깨 너비보다 조금만 더 넓게 벌리고 허리를 잡고요. 골반을 돌리는 거예요. 골반을 최대한 크게 돌리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골반. 여기가 이거 안 하던 사람은 여기가 막 무지근해요. 최대한 크게 천천히. 그래서 이게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칭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집에서 밤에 자신 텔레비전 볼 때 이걸 하세요. 밤에 어차피 이제 신장 밤에 살아나는 장기니까 이제 아침에 같은 때는 이제 근육을 살려주고 아침에는 근육이 살아나고 간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근육과 형제지간이니까 근육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근육 운동하면 좋아요.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육 운동. 근데 밤에 너무 근육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겠다고 막 이러고 막
근육 운동은 근육이 부들부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근육이 부들부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 이런 거는 이런 거 한참 있으면 여가 부들부들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근육이 부들부들할 때까지 쭉 끝까지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아침에 간이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운동도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은 시간 될 때마다 수시로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장에 좋게 하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제가 여기까지 그냥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물은 좋은 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좋은 물. 우리나라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남용을 해서 우리나라 하천처럼 항생제가 근데 수돗물에 항생제 그대로 다 들어오거든요. 하다못해 마약 성분도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다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 저희 거 이스프링. 잘 그렸죠? 이스프링 저희 거 이스프링. 스프링이라는 뜻이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옹달샘물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 뜨거운 물 안 나와서 싫어. 이런 분 있어요. 정수기 회사가 뜨거운 물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들까요? 그게 아니죠. 뜨거운 물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 카드뮴이 검출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포기해야 되죠. 좋은 물 먹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아시겠지만 홀짝 와인 드시듯이 홀짝 그래야 세포로 갑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한 10분 20분 있다가 소변 보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땅이 말라서 감옥 나서 다 갈라졌어요. 거기다 물을 확 들이부으면 천천히 스며든 게 아니라 옆으로 범람하겠죠. 흡수가 안 돼요. 그 원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홀짝홀짝 많이 마시듯이. 그래서 내가 컵을 들고 정수기에 얘를 일일이 그 다시면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되는데 이거 못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 까먹게 돼요. 그러지 말고 딱 내가 1리터짜리 물병에 딱 받아서 내가 항상 있는 곳 옆에다 놓고 책상에다 놓고 홀짝 이렇게 드셔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요걸로 두 통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1리터짜리로 2통. 그러니까 2리터예요. 이걸로 2통이에요. 2리터짜리 병보다 1리터짜리 병을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2리터짜리 보면서 벌써 질리잖아요. 이게 맥주면은 마셔도 물은 이거 원샷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리터짜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밤 9시 잘 듣는 사람은 9시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10시 이전까지 물을 드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요법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잠과 거기에 연관된 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려운 문구 안 넣고 그냥 조금 편하게 얘기하려고 좀 했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